카카오가 전해지는 이 환경 속에서 아프리카의 콩고는 안타깝게도 생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콩고에 닥친 이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려면요, 우선 한 인물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얀 악마라고 불리는 벨기에의 왕 레오폴드 2세입니다. 하얀 이 레오폴드 2세가 벨기에의 왕이 된 1865년은 서구 열강들의 이런 식민지의 어떤 정복력이 절정에 이르던 때였는데요. 레오폴드 2세는 당시 독립한 지 37년도 안 된 벨기에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 아니, 이런 강해질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은 식민지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레오폴드 2세의 눈에 띈 나라가 바로 콩고였죠. 당시 콩고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선점하고 있지 않았고 원주민 족장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쉬운 먹잇감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 교수님, 이때 레오폴드 2세는 그 콩고를 차지하려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네, 레오폴드 2세는 우선 국제 아프리카 협회를 세워서 초대 의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탐험가를 콩고로 파견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는 영국과 같은 어떤 열강들이 제동을 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욕을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의 학문적 탐사라고 하는 이런 명분과 기독교 전파라는 박애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을 포장했는데요. 이후 공식적으로 콩고의 지배권을 인정받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하면서 400여 명의 원주민 부족들과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그럼 조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혜성 씨가 읽어줄래요? 네. 자발적으로 우리의 상속권과 계승권을 협회에 양도하고 영토에 대한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영원히 포기한다. 영토의 어느 지역에서든 당 협회가 시행하는 작업, 원정 사업에 언제라도 노동력이나 기타 수단을 지원한다. 거의 노예 계약인데요. 그러니까 저게 뭐 너무 선포지 그냥. 맞습니다. 불평등한 계약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하. 이 조약은 모두 다 체결돼 버리고 맙니다. 모르니까. 뭐 좋은 거 주고 여기 사인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에게 구슬이나 이렇게 옷감 같은 거를 그러니까 좋은 거 선물하면서 주고. 사인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서 종이 위에다가 종족의 표시를 그리거나 X표를 찍게 했죠.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불공정하게 체결된 계약이 뭐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사인하면 끝이에요. 지금은 안 되지 않나? 아무리 나빠도. 지금은 안 되지 않나? 지금은 무효일 것 같은데. 네, 안타깝게도 당시 이 모든 사인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1884년 베를린 회의에서 유럽의 열강들은 아프리카 땅을 분할해서 식민지로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레오폴드 2세도 부족들과 맺은 이러한 조약을 근거로 콩고의 지배권을 인정받게 된 것이죠. 이로써 그는 자신이 다스리게 된 지역에 콩고 자유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자국 영토의 약 75배가 넘는 콩고를 지배하게 됩니다. 야. 그런데 여기엔 레오폴드 2세의 계략이 숨어 있었는데요. 뭐죠? 바로 콩고가 벨기에 정부 소유의 식민지가 아니라 레오폴드 개인 사유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 개인 사유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 그게 돼? 개인 사유지? 아니 그 개인이 한 나라를 사유지로 삼는다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단은 레오폴드 2세가
야망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회에서는 식민지 삼을 때도 비용도 들고 위험도 하고 그리고 어떤 외교적인 부분에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본인이 어떻게든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멋진 나라 왕이 되려면 무조건 식민지사 되겠다는 그 꿈으로 본인이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인사 유지가 됐던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자기 본국보다 땅이 75배나 크다는데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오늘 줄리안 씨가 벨기에 초콜릿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분 때문에 나왔군요. 해명하시려고. 이렇게 콩고를 사유지로 손에 넣게 된 돈 엄청 벌었겠는데. 레오폴드 2세는 본격적으로 콩고를 수탈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하는데요. 이때 레오폴드 2세가 가장 눈독을 들였던 특산품은 고무와 상아였습니다. 네, 고무. 상하요? 예. 코끼리? 그렇죠. 그 코끼리의 이 상아, 이거는 당시 이 당구공이나 피아노 건반에 쓰이는 사치품이었고, 그럼 코끼리 또 그렇죠. 사과 그리고 다 잘라. 네. 그리고 이제 고무는 뭐 자전거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산업이 이게 발달하면서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이 수탈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이 벨기에는 15세기부터 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유럽에 비해 일찍 초콜릿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카카오도 중요한 수탈 대상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레오폴드는 아침마다 초콜릿 디저트를 10개씩 먹거나 하루에 핫초코를 1.6리터나 마실 정도로 초콜릿을 엄청 좋아했어요. 건강에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충격적인데? 근데 교수님 이제 갑자기 벨기에가 콩고를 통치하게 된 거거든요. 네. 콩고인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그래서 이 벨기에인들은 콩고 지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공포심을 주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벨기에인들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였는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콩고인들은 벨기에인들이 초자연적인 힘인 태양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태양과 우주 관련된 겁니다. 우주? 혹시 해보세요. 정답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줄리안 씨 한번 도전해 보시죠. 원래 달과 태양이 가끔씩 낮에도 지나가면서 태양이 없어지잖아요. 개인식? 태양 없애줄게라고 하고 갑자기 태양이 없어진 다음에 너네가 원하면 다시 살려줄게 하고 자기네가 조작했던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자연현상인데. 자연현상인데 이거 맞나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지 자주 않아요? 교수님 이거 맞나요? 줄리안 씨 네. 아주 비슷한데 아주 비슷해요? 오답입니다. 아, 그래요? 자주 못 보여줘. 아주 비슷해요? 아! 아주 비슷하다고요? 아주 비슷한데요? 힌트를 주세요, 교수님. 힌트는 과학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 시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실험을 해봤을 것으로 정답! 알고 있습니다. 예, 지원 씨. 실험을 해봤다고요? 돋보기를 이거 지지는 거요? 지원 씨 정답입니다. 와. 태양을 이렇게 했다고? 이 벨기에인들은 이 콩고인들에게 돋보기를 이용해서 담배에 이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벨기에인들은 이 태양과 친밀하니 말을 듣지 않으면 콩고인의 마을을 싹 다 불태워버릴 거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됐죠. 제대로 사기를 쳤네. 그래서 콩고인들을 겁박한 레오폴드 2세는 이르 1891년 원주민의 이 노동력을 강제하고 상아와 고무를 완전히 독점하는 법을 제정했는데요. 이후 콩고에는 고무 농장과 이 카카오 농장이 닥치는 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동을 제공한 이 원주민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은 채 카카오 열매를 무더기로 쓸어가게 되죠. 이렇게 법이 제정되면서 말도 안 되는 잔혹행위가 벌어졌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 아니에요? 뭐야? 네, 이 사진은 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손?
아니 저걸 가만히 내비둬? 저렇게 잘라놨다고요? 네, 이 사진은 그 하루 고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아니 저거 이유로 진짜 죽은 5살짜리 딸의 잘린 손과 발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딸의 손과 발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 처참하죠. 저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어머. 네, 이 사진들 역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서 손목이 잘린 콩고인들의 모습인데요. 다 왜 손들을 잘라? 레오폴드 2세의 치세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당시 이렇게 고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혜성 씨가 읽어주실래요? 1. 정해준 할당량을 처음 채우지 못하면 채찍질을 하고 한쪽 손을 자른다. 2. 두 번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나머지 한쪽 손을 자른다. 3. 세 번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이 없어 일할 수 없으니 죽인다. 4. 죽은 사람의 할당량은 다음 사람에게 넘긴다. 아 진짜 똑같이 해주고 싶네요. 저런 거 만든 사람. 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콩고에서는 고무를 빼앗기 위해 서로를 죽이는 참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1896년 당시 한 독일 신문에 실린 내용을 보면 콩고에서 하루에 잘린 손목만 1,308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악이다 진짜. 레오폴드 2세가 어느 정도로 콩고를 수탈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아니 근데 손목을 자르고 무슨 할당량을 그러니까 채우라는 손목을 왜 자르는 거야? 이 기록들은 사실 고무에 관련한 것들이지만 카카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벨기에의 콩고 착취는 단연 돋보일 정도로 가장 극악무도했는데요. 콩고 전국에는 이러한 시체들이 산더미로 쌓일 정도였는데요. 한 미국 교수는 레오폴드 2세가 학살한 콩고인을 1,000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1,000만 명? 네. 그 당시 콩고를 수탈해서 레오폴드 2세가 거둔 수익은 2억 2천만 프랑, 현재 가치로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짜 화가 난다. 아니 교수님 어쨌든 이 콩고 주변 나라나 이런 데서는 몰라요 이런 사실들을. 다행히도 1900년쯤 레오폴드 2세의 이러한 잔혹한 만행은 선교사들에 의해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당시 만평을 한번 살펴볼까요? 레오폴드 2세 손, 알고 있었네. 손 자르고 죽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야? 이 그림은 콩고인을 식인하는 듯한 레오폴드를 그린 건데요. 국제사회는 이 레오폴드 2세를 콩고의 학살자라고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픕니다. 콩고의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자 레오폴드는 급하게 증거인멸에 나서는데요. 이 벨기에의 콩고 행정관은 관련 수탈과 고문에 대한 이런 서류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을 꼬박 태워도 모두 없애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하니 어마어마했죠. 줄리안 씨도 안타까워할 것 같은데 현재 벨기에에서 레오폴드 2세에 대한 이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배웠을 때 건축 왕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왜냐하면 벨기에에서 또 많은 건물도 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었다가 최근에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민지 역사라거나 그 아프리카 향했던 그런 잔혹한 역사에 대해서 다시 많이 재조명되면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벨기에에서 그래도 중요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름한 되게 큰 터널이라거나 막 길거리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막 남산 1호 터널 같은 데 있었는데 그걸 얼마 전에 레오폴드 2세 이름 빼고 바뀌었고 이제 레오폴드 2세의 이제 동상들이 이제 도시 곳곳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동상들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페인트라고 등등 그랬는데 한번 제가 사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사과합니다라는 거 써 있는 거예요. 바가동.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손까지 빨간색 칠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레오폴드 2세 동상이 브뤼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마치 히틀러의 동상이 있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겠다. 네, 저 동상은 안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오히려 사람들은 맞아, 동상 맞아. 없애진 않고 그 옆에다가 설명 올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두고 기억하자. 기억하고 설명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런 동상 옆에다가 설명글 같은 거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일이 알려진 다음에는 레오폴드 2세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레오폴드 2세는 끝까지 콩고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며 잡아떼고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1909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1960년이 돼서야 콩고는 독립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벨기에는 카카오가 하나도 나지는 않는 나라였지만 풍부한 재료로 초콜릿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벨기에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은 자신들의 식민지에 경쟁적으로 카카오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식민지를 수탈한 결과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수많은 초콜릿 브랜드들이 유럽에서 탄생했죠. 이 다국적 초콜릿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서 1kg에 1.5달러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카카오 가격을 책정했거든요. 1kg에 거의 1달러네요? 네. 와, 마진이 거의 뭐. 이제 농부들은 카카오 콩을 더 저렴하게 생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바로 임금이 싼 아이들을 고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부모들은 고작 한국 돈 한 2, 3만 원에 농부에게 아이들을 팔아 넘겼고요. 2, 3만 원? 네. 자식을 2, 3만 원에 판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부모들은 고작 한국 돈 한 2, 3만 원에 농부에게 아이들을 팔아 넘겼고요. 2, 3만 원? 네. 자식을 2, 3만 원에 판 거잖아요. 네. 아이들은 또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런 말에 속아서 카카오 농장으로 향하게 됐죠. Tu arrives à 15 ans. Ouais, ça peut pas arriver là. Voilà, c'est 21 ans comme ça. L'école, ça t'intéresse? Je te donne pas l'argent. Ici? Non, il ne me donne pas. Il n'est pas me donné, j'ai travaillé jusqu'à. Il dit voilà pour toi, j'ai travaillé. Il m'a donné. Donc tu as travaillé Donc, gratuit elle m'a donné. pendant 6 ans. Voilà. C'est comme du travail esclave, ça. Oui, c'est comme déjà, mais comme tu voulais pour toi. Mais c'est que t'as donné, ça ne produit pas. 카카오 농장으로 오게 된 아이들은 매일 아침 감독관들이 할당량을 정해주는데 만약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저녁도 얻어먹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몸보다도 더 큰 카카오 자루를 들고 이동해야 하는데 이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자루를 다시 들어 올릴 때까지 자전거 체인으로 후타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와. 빈번하게 일어나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들이 아니 근데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들은 어디 코트디부아르 사람이에요? 코트디부아르 인들과 또 동시에 그 주변에서 이주해온 이주자들이 농장을 경영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럼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나라일 수도 있지 뭐. 네, 같은 민족인데도 어차피 돈 앞에서는 지금 게다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을 납치해 카카오 농장에 팔아 넘기기도 하죠. 에휴 정말 진짜. 네, 그래서 이 코트디부아르에만 약 12,000여 명의 인신매매 피해 아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노예제들은 비록 현재 폐지됐지만 이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농장의 아이들은 카카오 재배 산업의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매일 카카오 열매를 따면서도 죽는 날까지 초콜릿은 구경조차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뭐 30년 전 얘기하는 것 같아요.